동일에 10년씩이나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. 여태까지 비책도 안 되고 뭐. 기름 넣지 마십시오.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?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.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걷어주셨으면 진작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쁘게 찍어주세요. 네. 한동안 정치권을 떠나 계시면서 뭐 방송 활동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없고요. 네네. 저는 뭐 8년 동안 굉장히 자유인 생활을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한 편이고 그쵸. 그 사이에서 많이 속상한 적도 많았죠. 특히 이제 국정농단 사건 있고 그럴 때는 아 정말 그때 맨날 악몽 꾸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한동안 네.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태평성대 같은 느낌이었어요. 네. 아 그래서 제 활동도 잘 됐고 책도 잘 써지고 그런데 제가 조금씩 위기의식을 느낀 거는 이제 그 패스트트랙 완전히 난동 네.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. 그게 4월 5월이었을 그쵸. 거예요 아마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를 만들고 그 이후에 검찰들 그쵸. 똘똘 뭉치고 태극기 부대 저기 하고 원래 3월 달에 네. 뭐 한 달 여행을 계획을 하고 아, 있어서 네. 오랫동안 계획했던 스페인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 4월 12일 날 돌아올 예정이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. 그쵸.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열린민주당의 국민 참여 네네. 이 열린공천 때문에 네. 갑자기 이름이 거론이 아. 됐고 이름이 거론이 됐을 때도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도 저는 당연히 노를 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후배들도 많고 그쵸. 할 사람들 좀 많고 그럴 테니까 뭐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며칠 있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비례대표 여기는 이제 비례정당이니까 비례정당이죠. 비례 이제 홀수번들을 여성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솔직히 여성 비례대표 후보들이 말하자면 많죠. 이제 깃발을 들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. 대표주자로 나설 대표주자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그쵸. 때문에 네. 제가 전혀 8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는데 이런 게 온 거는 뭔가 운명적인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.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이 세상이 많이 바뀔 거라는 그쵸. 생각을 하는데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제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그 다음에는 솔직히 이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거 몇 개 하고 싶은 건 제가 그쵸. 굉장히 있었고 이거를 21대 국회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.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라 그냥 뭐 여러 가지들이 막 정치권이 하는 게 굉장히 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7월달 지나고 나니까 기분 좋습니다. 일단은 제 1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 임대차 보호법. 그쵸. 저뿐만이 아니라 백혜련 의원님이나 그러시지만 그쵸. 그러니까 소수 야당에서 1호 법안을 2달 만에 통과시킨 사람.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됐잖아요. 네. 총평을 좀 하신다면 저는 일단 임대차 보호법 3법하고 종부세 또 관련되는 취득세 등록세 관련된 거 꼭 필요한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밥값을 했다. 그냥 밥값 요만큼 했다 그 대신 그냥 아직 요만큼 했을 뿐이다. 국민들이 바라는 거,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의 시장의 교란, 엄청난 흔들림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 못 시킨 겁니다. 솔직히는 7월 달에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어야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굉장히 제기하는 소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 사건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일하는 국회법을 이번에 통과시켜 놨어야 그래야지 8월 임시국회부터 그래도 이제 본회 정기국회에서 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욕먹는 김에 일하는 국회법까지 같이 하지 왜 그러나 그랬는데 뭐 열린민주당은 지금 뭐 세석에 불과하지만 저희가 그 뭐 부동산에 관련된 거 임대차 보호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. 근데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한쪽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 최강욱 의원님 또 황희석 최고위원님 그쵸. 열심히 했지만 일하는 국회법까지 솔직히 국회 운영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막 푸시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8월 달에 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. 그거 아마 미래통합당하고 굉장히 또 많은 진통이 있을 겁니다. 네.
후속 입법 같은 경우에도 좀 몇몇 가지는 아쉬운 게 있다라고도 좀 뭐 아쉽죠. 아쉬운 건 말할 것도 없죠.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에 관련된 거는요. 일단 이번에 통과된 건 3법이에요. 사실은 5법이 필요해요. 그게 뭐냐면 표준 임대료 제공하는 거,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 여기저기에서 다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뭐 주택청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기재부에서 갖고 있으면서 별것도 안 하고 국토부가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임대차 보호부는 법사위부가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데 국토부가 또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고 아주 어색한 체제예요.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서 부동산이라는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. 그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정부는 주택정책, 주거정책, 도시정책, 복지정책 이런 걸 가지고 관장을 해야 돼. 그러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. 기본적인 통계. 그다음에 값에 대한 통계, 재고에 대한 통계, 뭐 신규 수요에 대한 통계, 그다음에 각 계층에 대한 통계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. 굉장히 중요한 게 분쟁들이 많이 날 겁니다. 임대차 분쟁, 그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지원들,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. 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태까지는 국가가 맨날 부동산에 묶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못한 거예요.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청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힘이 들어서 못했고요.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정확하게 다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. 그래서 바른 정보, 그 다음에 바른 루트를 또 제공하는 정부.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달려갈 수 있는데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. 열심히 만듭시다. 네네. 기재부 얘기 좀 합시다. 이번에 기재부가 이번에 정부안에서 올라간 것들은 정부안만 올라갔어요. 네.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. 근데 그거는 세율 올리는 것만 했지 아주 요만큼만 한 거예요. 난 기재부가 아주 이번에 뭐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그러는데 무슨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조금 요만큼만. 앞으로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. 가령 제가 제기하는 과표 구간 조정하는 문제, 소득이 적은 노령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유예 제도를 해주자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기재부에서 상당 총괄 업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서 왜 맨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체를 또 하느냐. 그 다음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되면 국토부 장관 모가지 자르잖아요. 내가 그게 맨날 그게 제일 싫어. 왜 힘도 안 주고 문제가 있을 땐 자르느냐.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그거 이후에도 앞으로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정부에서 이제 8.4 부동산 대책을 내놨잖아요.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? 하여튼 정부는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다 뭐 숫자를 맞춰서 내놨는데요. 그 숫자는 지금 일단은 시장에는 아주 좋은 사인을 줬습니다. 정부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공급 대책도 열심히 하겠구나. 이것까지는 이제 괜찮고요.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위험성이 꽤 높습니다. 그건 뭐냐면은 뭐 빈 땅들도 아니고 또 빈 땅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주민들이 또 공공임대에 대한 반발도 있고 그리고 또 재개발 지역에서는 상당히 맥혀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임대나 이런 거를 해서 그 대신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은 지원, 인프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정확히 먹히는데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강남권이나 이런데 일단 괜찮은 동네에서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데 있잖아요.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. 이런 데서는 더군다나 공공임대나 들어와서 용적률 올라가고 그러면은 자기네 또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떤 건 열심히 설득하고요. 정교하고 세밀해지고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많이들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. 분양원가 공개제도나 이제 후분양제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의 요구가 좀 큰데 요번에 후분양 제가 그 뭐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안 낸 거는 뭐 하나같이 기름 있잖아요.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깝깝해서 모든 전제 조건이 갖춰줘야 그런 게 할 수 있다.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집값 올리고 가진 사람도 올리는 거 어떻게 정말 양심도 없어 정말. 양심이 없는 건 정말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. 양심이 없어요. 그냥 분들의 눈에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니까.
근데 후분양제는 필요한 거는 서로들 다 알아요. 그쵸. 솔직히 이제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전체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.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하는 게 문제인데, 그러니까 부동산 생태계는 저 위에 있는 사람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이 돼야 돼요. 그쵸. 그러니까 무지무지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, 그쵸. 그 다음에는 조금 넓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, 자기 집 가꾼 사람, 쫓겨나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, 아니면 조금 싸게 있어야 되는 사람,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예 주어지는 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, 굉장히 많습니다. 펜트하우스. 이런 게 다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. 왜냐하면 그거는 해야, 안 그러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 해요. 그쵸. 그럼 새 집도 안 지어지고 리모델링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. 근데 이제 지나치게 많다. 6년 동안 23억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럴 때는 세금으로 정확히 걷자. 그리고 지금도 재건축을 하고 나면은 재건축 하면서 굉장히 가격이 뛰잖아요. 그쵸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초과 이득을 국가에 환원하자. 이런 거 같은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여태까지 그걸 안 한 게. 통합당에 대해서 많이 발언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튼튼한 야당이 있어야 된다는 그쵸. 생각이고요. 야당은 요새 지금 반짝하고 잠깐 오른 게 자기 실력 때문에 올린 게 아니야. 반사이익 그쵸. 잠깐 한 거거든요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자기네들 실력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그 예전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. 그쵸, 예. 예전에는 뭐 경제 쪽이든 아니면 뭐 기술 쪽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,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표현한 게 생떼 쓰고 땡깡 부리고 억지 쓰고 하는 게 굉장히 그쪽에 문화가 돼 버렸어요. 근데 이게요, 일단 국민들한테 낯섭니다. 그쵸. 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낯선 게요. 되게 항상 그랬었잖아요. 보수는 썩었을지 모르지만 유능하다. 그런 표현. 이런데 요새는 무능하고 지루해요. 그러니까. 똑같은 얘기를 억지만 쓰니까. 그렇지 않아요. 훨씬 더 체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력을 좀 갖춰야 된다. 근데 공부 안 한다고 맨날, 옛날에는 공부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. 요새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. 몸 보신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,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든 뭐 얼마를 가지고 있건 무슨 직위를 가졌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속한 집단만을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은 아니다. 그쵸. 국회는 우리가 사는 이 불완전한 시장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을 그쵸. 그나마 좀 살 수 있게, 그나마 세상을 세상답게 살 수 있게끔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그게 그쵸.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정치인의 역할이거든요. 근데 미래통합당이 그걸 어느샌가 좀 잊어버렸어. 그러니까 안타깝고 딱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.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건 아니면 전체적으로 있을 땐 제가 더 얘기를 하고 공부하고, 그쵸. 그 다음에 토론 좀 제대로 상식적으로 토론 좀 하시고, 그 다음에 항상 현장이나 적진이 있는 데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놀지 마라 제발 좀. 여당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. 여당을 제가 뭐 최근에 와서 그 다주택자를 너무 적대시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, 그런 게 본인들의 입지를 줄이는 일이거든요. 왜냐하면 특히 여당이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를 아울러 줘야 됩니다. 저희가 1%까지 아울릴 것까지 여유는 없을지 모르지만 사회를 이루고 있는 30~40%를 이렇게 아울러 줘야 되는 게 여당이 가져야 되는 건데,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는 국민들도 불안해지기 마련이에요. 그쵸. 왜냐하면 이게 혹시 어디로 뭐 그쵸. 이렇게 할까, 이런 불안을 선동하는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많이 설명하고 안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, 제가 양쪽에서 다 미움받고 있어요. 또 뭐 양쪽에서 다 시원해하고 양쪽에서 야유도 하고 뭐. 일단은 요번에 문제가 됐던 영산강, 섬진강, 낙동강 다 들려보려고 그러면 저도 전문가들하고는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. 그 얘기 다 해서 되게 사정이나 이런 건 아닌데, 그래도 현장을 보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달라서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. 그 이후에 미래통합당이 또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저는 과학적으로, 상식적으로, 공학적으로, 합리적으로 또 문제에 또 대응하는 뭐 이런 걸 또 해야 됩니다. 스페인 여행은 4년 후로 밀리겠네요. 4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를 일이야. 아, 나 정말 속상해.
왜 검찰청은 교회 나와서 업무 보고 안 하냐. 아니 이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. 공손해지지를 못하고 이거만장해지고 이유식에 빠지는 거 왜 안 하냐. 또 손 들고 또 얘기했을 뿐이에요.